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세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새롭게 추가된 세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잘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난 8일에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그리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좀 요점 정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나 그리고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 되겠는데요. 공시가격 합해서 이 공제액 1주택자라면 9억 원, 다주택자라면 6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과세표준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해야 될 세금은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인데 단계적으로 매년 5%씩 상향 조정이 되어서 올해는 8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주택수에 또에 따라서 또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행 대비 0.1에서 1.2%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 공동소유 주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공동소유 주택도 갖고 있다면은 각자 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근데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분율, 상속 지분율이 20% 이하로 좀 적거나 그 20% 이하의 지분율 상당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 이거는 모두 만족을 하셔야지 가능한데요. 그럴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인 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이 종부세 계산을 할 때는 총 공시가 합계액에서 여기서 공제금액을 빼주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6억을 공제를 해준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매도 시점에 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고 2년을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개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가지고 있던 기간을 인정을 안 해주고요. 내가 이 주택 팔려고 할 때 1주택이었다면 그때로부터 2년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거주 기간은 이때일 필요는 없고요. 전체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거주를 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었는데요.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죠. A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도 2년을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임대주택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직전 이때부터 해서 이 기간 동안은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딱 1회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비주택, 거주용 주택으로 해서 2년 거주했을 때 비과세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비과세를 받지 않고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받는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더 강화가 됐다는 점이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합 플러스 그리고 거주용으로 기간도 다 전부 과세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만큼 강화가 됐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한 채만 요 D주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게 돼 있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이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이 시주택 양도한 이후부터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잘 체크해 두셔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많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최대 임대기간 50% 그리고 5년의 한도를 해서 임대기간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단기로 내가 2년을 임대하다가 장기로 바꿨다. 그러면 50%니까 1년 인정을 해줬죠. 근데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요. 전체 임대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도는 4년으로 줄었죠. 그래서 개정 후에 보시면요. 2년에 해서 장기로 바꾸게 되면 2년 인정을 받고 단기 4년을 임대했다가 바꾸게 되면 4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의 경우는 2년밖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오래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다 4년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바꾸실 분들은 이때 시점으로 해서 좀 빨리 바꾸는 거를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영시행일 이후 2월경이죠. 이때 바꾸는 거 등록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시행일 현재 내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8년을 초과해서 굉장히 오래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4년만 인정해주면 좀 억울하겠죠. 이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5년을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액의 특례가 있는데요. 5% 상한을 꼭 지키셔야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개정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연 증가율 5%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특례를 부여하겠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받게 되죠. 그때 필요경비 이런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경우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임대료 보증금 5% 이하일 때만 이런 우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5% 상한 꼭 지키셔야겠고요. 5%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특례도 받을 수가 없지만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5% 상한 지키셔서 좀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2월 과세에서요, 자산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나 건물 등만 건물들만 이제 제한을 받았다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증여했을 때 5년 안에 매도하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봉양 합가는 또 확대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60세 이상,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 됐을 때 동거봉양 합가를 할 경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중증 질환이나 이런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한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세미나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산디지털 단지역 찾아오셔서 좀 알찬 시간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